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구영배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큐텐은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는 게 큐텐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27.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일회성으로 발생했었던 비용이 해소된 기저효과로 미수금은 1분기보다 2천억 원가량 더 늘었습니다. 가스공사는 9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4,6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96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4.85% 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808.1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2009년에서 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강북권은 산지로 주택 공급에 적합하지 않아 강남권 땅이 주택 공급 택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 발표 당일부터 오르던 건설주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에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사조 산업은 상한가를 찍었고 건설주도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랜 기간 쉬었던 건설주들이 과연 이 훈풍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 흐름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간밤에 끝난 미증시 반도체에 대한 훈풍, 엔비디아의 상승의 어떤 반등이 우리나라 증시를 지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임상현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정말 한 주새 다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변동성 장세를 좀 보낸 것 같은데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월요일부터 신나했죠. 월요일 급락,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드라마틱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의 어떤 장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정신 차리고 어떤 종목이 또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 종목이 다음 주에는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의 어떤 성공을 좀 했고요. 제일 좀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AI의 거품론.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반도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느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어떤 경기 침체, 경기라는 것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쪽이죠. 제조업에 대한 경기 침체 신호,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그다음에 실업 수당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지만은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견조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이제 2년 동안 경기 회복이 줄기차게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는 약간 오리무중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도 약간 딜레이되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NK 트레이딩 또는 이런 청산 문제도 약간 불거져 나오고 또 중동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제 반영이 돼서 굉장히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미증시는 그렇게 뭐 큰 충격이 없지만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증시가 본격적인 침체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행히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의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좀 보시는 게 낫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침체 좀 빠졌죠. 그래서 이 냉난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상승을 좀 했던 이 가격에 거의 한 근접한 가격까지 단기적으로 왔던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왔던 이 가격의 충격에 거의 2배수만큼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이 약간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바닥, 다중바닥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생겨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규적 반등의 또 흐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1선까지 그러니까 하락 추세하고 상관없이 21선까지는 뭐 출렁출렁하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어떤 모습들, 이 갭을 메꾸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약간 조정이 나와서 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약간 상승의 흐름을 좀 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약간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은 폭락이 됐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폭등을 좀 해야 되죠. 근데 매우 잠잠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약간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급락을 좀 해주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러다가 원화 강세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염려도 현재 뭐 긍정적이죠. 엔화 강세가 그럴 것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번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냐면은 3년 전부터 7, 8, 9는 매우 좋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올해도 이제 3년째에 해당이 된다 하면서 이때죠. 7월 일시 강세, 그 다음에 이제 10월까지 급락,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9월 말까지 급락 이런 두 가지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7월 초부터 약간 슬금슬금 빠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급락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미리서 저점을 다졌다. 다시 말해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다중바닥은 늘반들 찍을 수 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반등이 어느 때쯤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렁출렁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와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충격이 추가적으로 오더라도 이 투바닥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과 승부력이 국면 이 부분이 될 확률이 많다. 지수는 이 급락 전까지 거의 한 회복이 됐지만은 종목별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가 왕성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술적 반등이 주어지는 공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9월 초에는 한번 약간 뭐 급락, FOMC 회의 결과 기대감, 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쭉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반등과 승부르기를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9월 초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말까지는 뭐 이런 행보 흐름이 당분간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면은 이제 상한가 종목군 중에서 약간 눈에 잡힌 부분들이 이제 성지건설, 이제 신혼종합개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사조 산업도 오늘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사조 그룹주, 사조 시푸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이제 대거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사조 그룹, 사조 대림까지요. 사조 그룹 자체가 이쪽 땅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조 그룹 자체에 보시면 사조 산업이나 사조 시푸드 이 부분들은 김밥하고 관련된 현재 미국 수출 모멘텀도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블루엠텍이 오늘 뭐 급등을 좀 해줬는데 섹터별로 이제 보시면은 원격 의료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AI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거품놈이다, 거품놈이 아니다. 논쟁이 뜨겁지만은 국내에서는 카카오도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에서도 엑사원 출시 이런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의료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관련된 부분이고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라이프 시멘틱스 그다음에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이죠. 케어캡스 약간 생소한 종목군들이 오늘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알려진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군들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의 흐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뭐 신성 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이쪽인데 최근에 이제 캐즘 현상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서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제 불타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지만은 또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어떤 포커스가 되면서 미중의 어떤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10월 달에 다시 한번 자율주행 쪽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침체의 흐름들, 뭐 투자 보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틈새 섹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를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은 도전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은 오늘 크게 올랐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불타는 그 2차 전지가 불타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관심,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쪽에 어떤 흐름들은 뭐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제 틈새 테마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도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의 또 흐름들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뭐 시황은 전체 섹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수적 반등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여파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 우선은 이달 말까지는 횡보의 흐름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좀 들어봤고요. 당장 다음 주면 또 미 CPI 지수 발표가 좀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지표들에 우리 시장이 크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신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를 자세하게 매일매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S 효성 주셨고요. 매수가가 66,00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 기준으로 물론 3%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47,4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상장 이후에 좀 계속해서 내리막을 보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40%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분할 상장, 재상장 마찬가지지만은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U성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재상장 이후로 약간 고평가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지금은 다 소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고가가 이제 11만 8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좀 잡고요. 절반 정도가 되면은 한 6만 원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이 더 빠졌죠. 4만 4천 원까지 좀 내려간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의 끝자락이 4만 4천 원까지고 지금은 현재 횡보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상당히 지금 6만 6천 원에 40%면 굉장히 많은 단가인데 물타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반등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만 4천 원에서 50%가 만약에 오른다 봤을 때는 6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거의 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근처가 이제 저항권으로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시총도 1,700억 정도 굉장히 저평가적 영역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만 6천 원 정도 가격까지는 잘하면 당장은 아니지만은 잘하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나 비중 축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우선은 매수가 부근이 또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죠. 그렇지만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의 회복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우선은 조금 더 반등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야, 네. 유한양행 유한양행.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000원에 10%요. 8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종가가 88,800원입니다. 아주 조금 매수가를 이탈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랭라자비 FDA 승인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유한양행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제 유한양행 뭐 사시게 된 뭐 동기 좀 있으신가 해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 그 유한양행 뭐 사셨는데 뭐 특별한 뭐 동기 같은 거 좀 있으신가 해서요. 물어봅니다. 아니 유한양행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죠. 이제 그러십니까? 예. 네. 자, 그 과거에 굉장히 유명을 좀 했던 그런 한미 약품이 좀 있었고요. 또 유한양행도 있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어떤 포진된 종목군 중에서 유한양행은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기대 심리가 꾸준하게 나와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뭐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히 확보를 좀 한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대형 어떤 그 제약 바이오주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82,000원 정도가 이 오랜 동안 이제 저항권에 좀 해당이 됐었죠. 근데 이걸 이제 돌파를 좀 해준 것까지는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급락 뭐 이것 때문에 일시적인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이탈할 만큼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니라 올라온 것에 대한 한 절반 정도 또 있을 수 있는 가격이죠. 이 정도 선에서 저점에서 보면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 충격이 왔기 때문에 충격을 아주 잘 흡수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도 반등은 좀 약했지만은 계속 반등과 숨구르기가 양호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N자형 패턴의 이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가 이제 89,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88,800원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와 있는데 한 번 더 꾸준하게 약간 뭐 들고 가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바닥권에서 지금 68,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그 7만 원 가까이서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최소한 뭐 더블 근처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10만 원에서 이 아래 하락폭만큼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2만 원 좀 못 되는 가격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약 2만 원 위쪽으로 현재 업으로 해서 약 12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갈 확률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한양행이 꾸준하게 이제 슈팅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자, 우선은 홀딩 전략을 좀 들어봤죠. 10만 원 돌파 이후에 12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우선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10만 원 강하게 넘어서 준다 싶으면 12만 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현대위아. 현대위아. 25%요. 현대위아 25% 72,000원에 샀는데 2년 다 됐어요. 네, 7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살펴보니 47,800원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기간도 좀 길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네. 72,000원이 매수가이십니다.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약간 침체가 돼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좀 72,000원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예. 예, 마음이 좀 아프시죠? 한 2년 다 됐어요. 예? 2년 다 됐어요. 2년. 예, 아 그래요. 좀 고민이 많으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현대위와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 그 현재 이쪽 부품 계열의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예. 보시면은 최근에는 뭐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열 관리라 뭐 이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뭐 장이 좀 안 좋아서 살짝 더 이제 빠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현대 이제 그룹주 부분들이 이제 시장 캐파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은 약간 침체된 부분이 있지만은 예. 수출 캐파를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에서 약진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장기 차트로 한번 보면은 현대위아가 19,000원에서 굉장히 이제 현재 15,000원, 12만 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됐지만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안 되고 그냥 바닥만 열심히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약간 노리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일봉 차트로 좀 돌아가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그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6만 원 가까이가 지금은 현재 반등의 이제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약간 물타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비중이 약간 높으시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재 투매 저점이 어느 정도 45,000원에서 확보를 좀 했다 좀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꾸준하게 약간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세선 상단까지는 당장은 아니지만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고 싶으면 안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연말까지를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장이 내년 초에 뭐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72,00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6만 원 정도에서 올라오면은 마디매매 전략을 한 절반 정도 팔았다가 저가 재매수를 했다가 현재 물타기를 할 어떤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좀 취해 보신 게 어떻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선 당장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신다면 6만 원 선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간으로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물론 내년장이 시장이 좋다라는 전제겠지만 시장이 강하다 싶으면 그때는 또 7만 원 선까지도 상방 노려볼 수 있겠다는 점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5천 원에 20%요. 네, 1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니까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17만 1,5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상승은 나왔지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SK 하이닉스를 1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익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굉장히 핫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요,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하고 직결이 되고 또 HBM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 동력 또는 매출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HBM의 콜 테스트가 통과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눠 먹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는 현재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도 AI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총이 지금 그 120조 정도가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지금 한 5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좀 잡힙니다. 근데 최고로 좋았을 때죠. 네, 근데 내년은 더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단순하게 이제 올해치로 봤을 때는 곱하기 4 하면은 20조가 되죠.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결론을 봤을 때는 뭐 30조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만 기준으로 보면은 시총이 300조가 가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120조잖아요. 3배가 올라야 되죠, 지금 가격이. 물론 경기가 흐름이 계속 좋아졌을 때 이제 전제 조건인데, 충분하게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반도체 경기 고점 과열, 영업이익 최대 급증하고는 좀 약간 스케일이라든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의 독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만 5천에서 약간 물리신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은 보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거의 한 24만 원이 14만, 15만 원 정도면 거의 투매 급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바닥이고, 리바운딩 반등이 나름대로는 진행이 되는, 최소한 절반 이상까지는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서서히 이제 견조하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20만 원에서는 마디 매매를 좀 일부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들고 가셔도 쌍봉까지도 충분히 23만 8천 원이죠.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종목은요, 뭐 계속해서 홀딩한다면 20만 원 선도 터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들어봤으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선생님, 저 오성 첨단 소재인데요. 네. 아, 그거 제가 처음에 주식해갖고 아무것도 몰라갖고 저 4년도 넘은 거 코로나 오기 전에 산 건데요. 네. 4,450원에 20%. 아, 이거 어떻게 4,450원. 이번에 기회인 것 같은데 빠져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한테 오성 첨단 물어보고 소재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수가가 4,45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우선은 의료용 대마 테마주로 좀 묶이다 보니까 해리스 테마주로도 지금 묶였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네. 시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네. 종가가 2,385원이면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예. 거의 목소리가 거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 같네요. 예. 급한 안녕하세요. 부분. 예. 아, 이거를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몰라갖고요. 예. 사갖고 그때도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가 사갖고 누가 좋다고 그래갖고 막 이거 막 이게 옛날에는 막 거의 막 80만 원, 90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막 완전히 예. 막 자신 세일 주식이라고 사라고 사갖고 5,800원까지도 갔었어요. 예. 근데 나는 처음에 주식할 때라 그게 막 2만 원, 3만 원 갈 줄 알고 그냥 예. 아, 가만히 예, 갖고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네. 예. 듣기도 너무 벅차시고요. 또 산전조수는 다 겪으신 것 같네요. 예, 이제요.
예, 자, 이제 오성 첨단 소재 관련된 네. 부분들은 이제 제약 바이주 이슈도 좀 있고요. 근데 네. 대마 마리아나 막 이런 부분들은 의료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네. 이슈가 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좀 대선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네. 슈팅할 여지는 좀 상당히 많이 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대선 테마가 좀 적은 테마는 아니거든요. 또 바이오도 여기에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또 네. 적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가 지금 이제 44,450원 정도 좀 예. 되는데 지금도 많이 올랐어도 반토막이잖아요. 네. 이제 마음고생이 예, 그렇죠. 이제 얼마만큼 이제 심한지 좀 네. 목소리로 절절하게 좀 들려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200원이 이제 따블이 되면은 2,4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2,400원이 따블이 되면은 네. 4,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모님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예. 이제 계신 가격이 거의 한 4,800원이면은 바닥에서 4배 정도 올라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바닥에서 4배 정도 올라오면은 좀 힘이 좋은 종목은 테마나 이슈를 타고 뭐 2달 만에, 석 달 만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이번 거는 이 박스권이죠. 1,100원, 네. 2,200원에 이제 더블 정도가 약 대략적으로 보면은 3,500원 정도가 좀 접힙니다. 네. 그래서 네. 3,500원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 영역이고 지금은 네. 일봉상으로 보면 계속 출렁거리는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약간 급락에 약간 떨어지고 21선이 깨지 않았다 하면은 물타기를 조금 또 일부를 좀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면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고 약 3,500원 전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00원 중반까지는 들고 가셔도 좀 매수가에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때 좀 빠져나오실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도움 되셨나요? 예. 이번 기회에 빠져나가야 돼. 나 4년 동안 내가 예. 열심히 공부하고 지켜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은 정리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 전략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3,000원 중반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SK 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1만 9천 원에 비중은 15%예요. 네, 11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자 우선 종가를 보니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지금 10만 1천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그 석유 개발, 뭐 자원 개발, 뭐 그것 때문에 이슈가 좀 이제 불거졌는데 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에 무위로 되고 오히려 신저가가 좀 나와주는 그러니까 아쉬운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쉬운 부분인데 매수가가 이제 11만 9천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최근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게 된 동기가 석유 개발이나 뭐 이쪽 부분을 보고서 접근하신 건가요? 네, 그것도 보고 이제 2차 전지도 이번에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예.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는 또 생각이 안 들어서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번 장 안 좋을 때 더 많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 SK 온이랑 예. 그다음에 SK ENS랑 이런 합병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이 11만 9천 원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이상은 그럼 빼지 않겠지 하고 지금 매수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빼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이 일시적으로만 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올라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어떤 차트 쪽으로 보면은 이제 22만 5천 원이 이제 고점인데 이제 2만 원을 잡고 절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11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매수 청구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가격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층 바운드리 상단, 하단 여기에 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전체 뭐 9만 원까지 이제 빠졌지만은 층에서 바운드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3만 원까지는 이제 다시 올라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뭐 저평가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자회사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13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줄. 당장은 아니지만은 올라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현금 비중이 한 40% 정도 있는데요. 예. 한 5%에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보는 거는 혹시 어떨까요? SK이노베이션이 이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성장 뭐 산업이 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좀 다른 종목에서 좀 현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대로 가져가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요, 뭐 당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만 긴 호흡으로 조금 지켜보신다면 그래도 13만 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홀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전선 주셨고요. 매수가가 14,824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우선 대한전선 종가부터 살펴볼 텐데 종가가 13,310원입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전문가님, 대한전선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최근에 가장 성장 산업이 전력 개통의 흐름들입니다. AI 최대 수혜주가 반도체도 있지만은 전력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맞물려서 전력 산업이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사업도 있고 같이 이제 겹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대한전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크게 이제 시세가 났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서 거의 온바닥 가까이 좀 내려와 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1차 층의 고점 여기서 조정 보이고 2단 슈팅이 됐는데 보통 조정이 되면은 2층 상단 또는 2층 하단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층 하단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약간 노리실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이 추세선 상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올라와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죠. 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15,000원 살짝 위인 61선이죠. 저항권인 1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마디매매 매도 전략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좀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흐름 보면서 시황 공부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면 사실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도주가 되어줄지도 모르겠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좋을지도 사실 갈피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예.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자, 대안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 대형주를 이제 골랐던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은 초단기간에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제 그 SK하이닉스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제 HBM 기술 독주 체제가 구축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요.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경쟁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HBM에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HBM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틈새 전략이 약간 통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술 트렌드 좀 현재 중국에서 계속해서 HBM을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에서 현재 사재기를 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HBM2E입니다. 그러니까 HBM 1, 2, 3, 1, 2, 3 다음에 이런 시리즈가 좀 있는데 2단계의 2E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은 HBM3, 그다음에 HBM3E 이 두 가지 버전이 가장 잘 팔리는 그런 버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기종은 현재 HBM3E가 되는 거죠. 근데 3E에서 지금 SK하이닉스는 3월 달부터 양산 체계를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급을 좀 했죠. 3 이제 8단 있고 이제 12단이 있는데 12단은 지금 샘플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잘하면은 뭐 이 3분기부터 한 달이나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양쪽 공급을 하기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매출액, 전체적으로는 판매 액수, 판매량에 대해서는 비중이 적지만은 워낙 고단가이기 때문에 매출액 구조로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준다.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콜 테스트, 3E죠. 3E에 대한 콜 테스트가 있는데 8단은 통과됐단 말이 있고 또 12단은 아직 통과 못됐단 말이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8단도 통과되지 못했단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독주가 됐다는 건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상황이죠. 최고 고점을 이미 뚫은 지 한참이 오래됐던 그런 거죠. 지수로는 못 뚫은 종목이 수두룩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급락했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다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가가 현재 매수가가 이제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6만 4천 원, 5천 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이제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이렇게 내일장 대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추후에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S 효성 매수가 6만 6천 원까지 도달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리대가 또 저항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들어봤고요. 유한양행 12만 원 선까지 터치 가능해 보인다. 보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안주로 SK하이닉스 주셨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